자, 안녕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191회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결과 고구려의 부활에 미국도 합의했다. 수천조 원짜리 첨단 기술 한국에 이제 마구마구 이전이 될 겁니다. 이제 한국이 경제력도 세지고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세지고 이제 1400년 만에 이제 고구려가 이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북한이 뭐 올해 못 갈 것 같아요. 한 뭐 올해 내년 뭐 내년까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공동대표 성상훈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요,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 교육방송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4.19로 하야하는 시점까지 약 60년에 걸쳐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교육방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짜리 교육 영상 총 16편을 제작해서 7월 중에 저희가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미 제작 들어갔고요. 나중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가셔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리시고 널리 퍼뜨리시고 집에서 자녀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 성도분들하고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 학교에서도 공부하시면 되고 뭐 그러면 되고요. 이거 하는데 한 4천만 원 들어가는데요.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3천만 원 정도는 좀 더 들어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역사 살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은행 계좌로 만 원씩 좀 보내주시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월정기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저희가 댓글에다가 바로가기를 월정기 후원 바로가기하고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걸어 놓겠습니다. 영화관도 있으니까 제주 4.3 진실 탐나이범 이승만 하와이 30년 이런 것들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왜 이걸 하냐면 5.18 세력들이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자마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작이 됐습니다. 백정도 한 표, 노비도 한 표, 여자도 한 표, 양반도 한 표. 자유 총선거를 했죠.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남로당이 일으킨 게 그게 제주 4.3 공산 폭동이고 그거 진압하라고 여수 순천에 있던 14연대를 보내니까 그 안에 있던 남로당들이 폭동 일으킨 게 그게 여순 반란 사건인데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여순 반란 사건도 뭐 민주화 운동이라 또 둔갑시키고 제주 4.3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5.18 세력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진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깨부수기 위해 가지고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거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한 6만 개 되는데 그 6만 개 교회가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뭐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르치고 있는데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다.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 이 저항 정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는 그 저항 정신이 나중에 이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저항 정신의 창시자 조지 뷰캐넌 뭐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 이런 책으로 들어가죠. 거기는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이 다 끌어내려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런 저항 기독교 저항 정신이 나중에 존 노크의 통치론으로 들어가면서 존 노크의 통치론이 미국 헌법에 들어가고 미국 헌법에 그 존 노크의 통치론이 들어가면서 이제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국되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조선으로 들어온다고. 뭐 일본도 가고 뭐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 가는데 조선에 와가지고 이승만을 만나면서 기독교 입국론이 부활하고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자유 헌법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 자기 나라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전 선동을 없애버리려고 저희가 이런 걸 만드니까요. 그냥 월 만 원씩 좀 후원을 해 주십시오. 이제 뭐 한 100명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돈 좀 보내주십시오. 군자금 보내주십시오. 역사 전쟁하는데 군자금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한테 왜 방송 많이 안 하냐 하는데, 저런 거 하나 기획을 하려면요 물 밑에서 작업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PT만 해도 거의 뭐 한 몇백 장 되는데, 그거를 다 정리하고 이런 기획을 해가지고 또 방송 만들고 하려면 이게 몇 개월 걸립니다. 예. 물 밑에서 그동안 이런 걸 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야 우리 핵무장 안 하겠다 그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워싱턴 합의서에 워싱턴 선언문에 서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NPT 탈퇴 안 하겠다. 그 대신에 미국의 핵자산 정기적으로 전개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윤석열이 핵주권을 포기했다 뭐 비난을 했는데, 하버드대 가서는 야 우리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어요. 그래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 정기적으로 핵 잠수함을 한국에 기항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핵폭격기 한국에 정기적으로 가지고 들어오세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핵무장을 하겠다. 미국을 협박한 겁니다. 속된 말로 미국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알 잡힌 겁니다. 70년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불알 잡힌 거고, 지금은 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불알 잡힌 겁니다. 뭐 그래 보시면 표현이 너무 거시기 합니까? 그래가 지금 꼼짝도 못하는 거고 사기 당한 거지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 분이죠. 그러니까 조금 뭐 느린 부분이 있어요. 느긋하고 뭐 느린 것 같은데 할 거 다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은 윤석열한테 불화 잡혔다, 호구 잡힌 겁니다. 이제 속된 말로 정기적으로, 이 정기적이라는 게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무기를 실제로 탑재한 핵잠수함이 뭐 3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한국의 부산이든 뭐 제주도든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안 들어오면은 우리 핵무장 하겠다. 그런데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전략 핵잠수함에 한국, 일본, 미군 이 지휘관들이 공동으로 이게 타고 뭐 이런 것들 사진도 보여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골 때리냐면요. 지금 미국의 이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로 자주 들어오는 거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인데, 거기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154발을 탑재하고 다니는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터킬러 역할도 하고 실제로 이제 공격을 미사일 쏘고 하는 그런 거고, 이거는 오하이오급은 핵잠수함, 그러니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인데, 여기에 탑재된 핵미사일은 사거리가 12,000km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서 쏴도 중국 저 끄트머리까지 가는데 8,700km, 9,000km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어딘가 떠 있으면 되는데, 이런 잠수함이 한국의 부산이나 어디 뭐 제주도에 들어온다 이러면요, 중국이나 북한은 이거는 달달달달 떨리는 겁니다. 그 왜 발발 떨리냐? 중국이나 북한도 나름 이 지역에서 힘 좀 그 쓰는 뭐 속된 말로 깡패죠. 칼제비, 나름 칼제비고 한국 위협하고 했는데, 이 총 쏘는 마피아 두목이 자기 집 앞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요, 마피아 두목 혼자 옵니까? 아니겠죠. 핵잠수함이 하나 들어오면은 주한미군 전체가 이 비총 비상이 걸립니다. 이지스함도 뜨지 뭐 스텔스기 와가지고 하늘에 경계하지. 그 난리가 난다고.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 뒤집어진다고. 핵잠수함이 들어오면은 경비를 강화한다고.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은 발발 떨리겠죠. 예? 마피아 두목이 뜨 오면은 밑에 그 새까만 선글라스 끼고 까만 양복 입은 애들이 뭐 한두 명 깔리겠습니까? 걔들 뭐 가슴 파에는 총 들어있지. 칼제비가 총제비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겨누고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거하고 눈앞에 안 보이는 거하고는 이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차이가 확 나는 엄청나게 크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누군가 자기를 겨누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면은 그래도 뭐 잠도 편하게 잘 수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뭐 쇠사슬 질질 끌고 창문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 앞에 죽은 쥐 갖다 놓고 창문에 돌 던지고 뭐 앞에 시꺼먼 안경 낀 애들이 집 앞에 뭐 축축 앉아 있고 그러면요 이게 살 떨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이 한번 쓱 왔다 가고 주한미군의 비상 총 경기령 내리고 한국군도 뭐 경계 서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그걸 한다고 해봅시다. 북한 무너집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평양 주민들의 보위부원 집을 습격해가지고 보위부원들을 죽이고 집을 약탈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고 지하에 반정부 조직이 뭐 1000개가 지금 나왔다가 발각됐다 그러고 완전히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내부도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 왜? 뭐 집값 들어가고 뭐 집 사고 뭐 차 사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줄부도 나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냥 망하는 거죠. 집을 내놓으면 집이 팔리나. 그리고 의료 시스템 붕괴했고 지방 자치단체들 뭐 지방의 성 줄줄이 지금 부도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중국 내에서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중국의 국민들이 전쟁 나면 전쟁 싸우러 안 나가겠다. 그리고 뭐 모택동 그 소형 미니어처 있죠. 그 저기 작은 인형 그거를 막 학대하고 뭐 돌로 찍고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 정도로 지금 불만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가 외교를 잘했으면 되는데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야 중국이 북한에다가 핵 무기를 자꾸 지원하니까 기술 지원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우리도 핵무장 하겠어 이러고 막 핵잠수함이 들어가니까 시진핑이는 외교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시진핑이 경호하는 경호실 총 책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뭐 암살당한 것 같은데 뭐 지금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어요.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기사가 사라지는데 그럼 반박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반박 기사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지금 전염병이 퍼지고 전염병 퍼져가지고 중국군 장성들도 죽어나가고 뭐 고위 공무원들 외교부 직원들 다 죽어나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핵잠수함 속된 말로 마피아가 뭐 그냥 마피아 두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바들바들 떨리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여튼 느릿느릿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한 개씩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숨 넘어가시는 분들 계실 건데 조금 천천히 기다려 주십시오. 그 충청도 분들 스타일 아시죠? 그래도 느려도 하실 거 다 하십니다. 예. 자 윤석열 방미 한미 간 MOU 50건 그리고 바이오 23건 산업 13건 에너지 13건 뭐 콘텐츠 1건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양자 컴퓨터 뭐 우주 기술 뭐 최첨단 기술이 한국에 다 넘어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IRA법 요거는 이제 사실상 이건 무력화돼 버린 게 한국 기업들이 야씨 미국에 공장 투자 안 하고 뭐 캐나다로 투자하겠다 뭐 멕시코로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바이든이 완전히 지금 똥줄 터졌어요.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 가지고 우리나라 삼성 뭐 SK 뒤통수 쳤는데 아니 뭐 저기 미국에 투자 안 하고 그냥 한국에 투자하겠다 뭐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투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예. 그 뭐 내가 다 이거 뭐 이만큼 뭐 일자리 뭐 몇십만 개 갖고 왔습니다 했는데 야 지원해 준다놓고 안 해주니까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 우리는 멕시코로 가겠어 저기 캐나다로 가겠어 뭐 그냥 한국에 투자하겠어 이러니까 완전히 바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무력화돼 버렸고 자 방산 FTA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 달에 한국에 왔을 때 방산 FTA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하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면요 연간 500조 원 정도 되는 미국의 방산물자 수출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USA로 인정받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 미국의 함정, 미국의 전투기는 미국 땅에서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체결되면은 미국의 군함이나 미국의 핵잠수함, 뭐 핵추진 항공모함 또 또한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법적인 그런 제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10년 안에 함정을 한 100척 정도를 찍어야 됩니다. 뭐 해양 경비대 함정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저기 이지스함 하나 한국에서 만들면 뭐 한 1조 원 정도면 만드는데 미국에서 만들면 3조 4조 드니까 한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겠다. 뭐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 FA50이 미 공군 훈련기,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거의 한 500대 정도가 수출이 될 건데 이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부품을 미국의 로키드 마틴 공장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조립을 해야 됐다면은 이 협정이 체결되면은 한국 공장에서 조립해 가지고 미국에 납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로키드 마틴하고 카이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을 해도 그래 되면 연간 500조 원의 그 무기 신규 무기 시장에 과거에는 유럽산 무기도 많이 들어가고 유럽산 부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산업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무기 생산 능력이 완전히 거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십조 되는 시장을 한국이 유럽 거 빼버리고 먹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한테 돈도 밀어주고 기술도 밀어주고 이제 중저가 무기는 한국이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고 미군은 아주 극초음속 미사일 뭐 이런 것들 핵심적인 초고가 그 게임 체인저 뭐 그런 것만 하고 전차 장갑차 뭐 함정 뭐 등등등 전투기 이런 거는 한국이 만들어서 미군에 납품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10년 안에 전 세계 방산 수출 1등이 됩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제 미국산 무기 안 사겠다. 그 미국이 뭐 사우디, 이란, 뭐 시리아 등등 그 지역에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간질 시키 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이슬람이 뭉치지 못하게 그거 공작인 거를 이미 다 알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퇴출됐어요. 그러니까 유럽 아니 이제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로 바꾸면은 그게 몇백조 되는 거죠. 러시아 무기 부품 공급 안 되지. 유럽 무기 부품 공급 안 되지. 중국산 무기는 쓰레기지. 이제는 퇴출됐지. 기존에 있던 무기는 부품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국 전체적으로 한국산으로 바꾼다. 그리고 유럽이 한국산 무기 쓰고 아시아 뭐 인도 여기 한국산 무기 쓰고 미국이 한국산 무기 쓰고 그리고 이제 저기 지금 브라질도 한국산 전차 사겠다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고 있고 그러면 남미도 한국산 무기 쓰고 아프리카 이집트 뭐 그쪽이 한국산 무기 쓰고 뭐 그래 되면은 전 세계가 이제 한국산 무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과거 냉전 시절에 그 소련하고 미국이 중저가 무기를 자기 우방국에다가 마구마구 이제 뿌렸는데 그게 지금 교체되는 시기가 이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안에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러시아 뭐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부품 공급 안 돼. 부품 공급이 안 됩니다. 유럽도 부품 공급 안 돼. 뭐 미국도 부품 공급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산을 바꾸는 거예요. 예. 한국산 사면은 기술 줘, 공장 이전해 줘. 한국산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수출이 되면요. 향후 30년에서 50년간 부품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전이 나가고요. 뭐 지하철, 뭐 도로, 고속도로, 뭐 교량, 각종 건설이 나가고 문화상품, 공산품이 쭉 같이 딸려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는 전 세계가 한국 입을 쳐다보고 한국의 의중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 거는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하고 야 너 말 안 들으면 이번엔 무기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야 우리 뭐 물건 이거 사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뭐 한국도 사실은 뭐 미국산 무기를 쓰면서 미국 문화가 많이 들어왔죠. 뭐 정적 제트 작전 뭐 소모즈 600만 불 사나이 뭐 옛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뭐 저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이제 한국 10년 안에 한국이 전 세계 무기가 다 깔리면서
한국산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한국산 물건 사고 뭐 이제 전 세계가 한국화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점점 사라지고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한국에 막 이제 몰려들고 군사 기술이 넘어오고 뭐 무슨 저기 양자 컴퓨터 뭐 양자 레이더 뭐 이런 기술 막 넘어오고 뭐 그러면 한국이 이제 뭐 세계의 핵심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진호 전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설하면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하고 미군 4,500명이 전사했다. 6.25 이야기 쭉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머리 깨져 피 흘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흥분을 하기 시작했는데 장진호 전투 때 이게 중공군이 우리 그 미 해병 1사단하고 유엔군을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담리하고 이 장진호 주변을 쭉 따라가지고 하갈 우리에서 모여가지고 흥남 부두까지 128km를 걸어서 오면서 전투를 해가지고 중공군 구병단 주력 부대가 완전 괴멸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다는 거는 야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맞짱함 뜰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야 그때는 우리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국군이 원체 이게 뛰어나니까 야 다시 한번 그 미국 한국 유엔군 손잡고 중국 깨부시는 작업 한번 해도 되겠네. 그 생각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속된 말을 미끼 던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이 중국하고 싸우는 최전방이 돼버리면은 한국이 핵무장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반대를 못 하는 거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덫에 걸린 게 여기 사인한 걸 보면은 이 정전협정입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직접 개입한 게 아니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온 게 아니고 그냥 민병대가 왔다. 뭐 이제 그거죠. 이제 중국 정부하고는 공식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뭐 그런 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장진호 전투를 쭉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이 바들바들 떨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머리 깨져 피 흘린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중국 정부가 이 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겁니다. 자, 이번에 G7 회의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중국 해체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왜냐면 닭 한 마리 잡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힘들고 저기 미국도 힘들고 유럽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닭 한 마리 잡아가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체해가지고 나눠 먹을 거냐? 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야 경제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다. 그 중국에 투자하는 거 이제 민간 투자 기술 뭐 대대적으로 압박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게이트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화웨이에 제재를 무릅쓰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자기 나라 업체한테 벌금을 4천억 원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할 때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3번 감사를 받아야 되고 뭐 등등. 이제는 이 미국이 자기 나라 기업까지 이제 제재를 하면서 대중국 해체 작업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은 계속 미국에서 돈 넘어오고 기술 넘어오고 뭐 무기 나가면 뭐 원전 나가고 뭐 그렇게 되고 이제 만약에 북한이 이제 통일되면은 어떻게 된다? 일본의 도요타 공장이 북한으로 가야 돼요. 일본의 소니 뭐 혼다가 다 저기 북한으로 가야 돼. 예. 그러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소니, 메이드 인 코리아 혼다, 도요타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일본은 산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북한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망하든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드는데 베트남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싸요.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야. 북한에서 만드니까 싸죠. 그러면 전 세계 전자업체들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현대차가 제네시스 1억짜리 차를 만드는데 북한에서 저기 로봇 공장 지어가지고 자동화 공장 해가지고 찍어내면은 제네시스 뭐 3천만 원이면 찍어내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3D 프린터로 그냥 뭐 강판 쭉 해가지고 외판 찍어내고 타이어 붙이고 그 배터리 넣고 그거 로봇이 조립하면은 1억짜리가 3천만 원에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전 세계 자동차 공장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고 싶으면 북한에 들어오든지 이제 북한이 이제 세계 제2의 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한 200만 명 정도 군인, 뭐 경찰, 공무원, 뭐 또 건설 등등 해가지고 한 200만 명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남한에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한 200만 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또 남한에 있는 뭐 치약, 칫솔, 뭐 비누, 뭐 재고품 많죠. 거의 모든 공장에 있는 재고품을 다 북한에 올려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남한은 남한대로 이게 또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가 폭등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성장하고 북한에 공장 지어가지고 북한에서 저렴한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고 미국에 수출하고 그래 되면 이제 물가가 낮아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뭐 그렇게 부상하면서 이제 고구려가 부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도 한국 경제권으로 빨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는 만주대로 또 빨려들고 그 작업을 지금 뭐 5월 17일 뭐 G7 이때 뭐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어 중국 해체 작업을 뭐 이야기를 뭐 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뭐 자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저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 이 교육방송 만드는데 4천만 원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 한번 만 원씩 후원해 주시고 월정기 후원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 가시거나 댓글에 참조하시면은 댓글에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